7월 말에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됐던 화재 사건 줄리 벽화에 대한 꽤 지각 리뷰인데요. 줄리 벽화가 뉴스에서 막 회자가 될 때 그 사태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가 뒤늦게 이게 벽화면 미술이지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미술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원시 벽화, 혹은 뭐 제도 미술을 비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뱅크시의 현대적인 벽화, 혹은 하나의 장르로 이제 범주화되고 있는 그래피티 아트, 모두 벽화,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은 유효기한이 사실 지났지만 줄리 벽화를 제 나름대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줄리 벽화의 사건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7월 중순경에 종로 2가에 있는 중고서점인 홍길동 중고서점의 서점 대표가 어떤 작가한테 의뢰해서 그려진 거래요. 그 벽화에는 백인 여성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줄리의 남자들,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그 여성과 연루됐을 법한 고위직 남성들의 익명이 글자로 적혀 있죠. 이거 어딜 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줄리로 세간에서 통용대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노리고 만든 벽화죠. 어딜 봐도. 윤석열을 흠집낼 목적으로 그 정치적 견해가 다른 측에서 그의 아내를 벽화를 빙자해가지고 모욕한 야비한 공격이죠. 그림 속의 여성이 황인종이 아니라 백인으로 묘사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창작물이 아니고 남의 외국 벽화를 그대로 모사한 거예요. 그림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중고서점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게 멜버른에 있는 어떤 벽화를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대중가수의 죽음을, 이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추모하는 것처럼 제작돼서 꽤 좀 논란이 됐던 벽화입니다. 줄리 벽화는 법률적으로 두 개가 충돌한다 그래요. 헌법 21조 1항에 있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과 같은 조, 즉 헌법 21조 4항에 있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견해가 이렇게 충돌한다 그래요. 민사적으로는 표현불로 인해서 인격권이 침해가 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로 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된 거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에 법적 대응하게 되면 그 사건이 다시 한번 회자되기 때문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죠. 저는 8월 2일경에 그 종로 2가 현장에 가봤는데 하얗게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8월 5일에 이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또 흰 벽에 또 뭐라고 낙서가 적혀있는데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그 현장에 여전히 유튜버들이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의 그 시발이 됐던 건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1순위에 막 오르는 유력주자이다 보니까 이 윤석열 총장을 비방하기 위해서 X파일이라는 게 시중에 나돌았고, 그 안에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예명으로 고위직 남성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열린공감TV에서 보도를 했죠. 열린공감TV 유튜브에 이 줄리를 되게 선정적으로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벽화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니까 전직 한겨레 기자죠. 그 허재현 독립기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남겼어요. 2017년도 더러운 잠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누드화로 그린 그림이 나왔을 때를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도 여혐 논란은 없었다. 누구나 정치인에 대한 풍자임을 알기 때문이다. 줄리 벽화에 담긴 상류사회에 대한 풍자를 여혐으로 모는 건 몰 이성이다. 한국 사회는 점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줄리 벽화를 그린 게 오히려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 허지현 씨가 이 벽화를 갖다 두둔한 이유는 이걸 보도했던 열린공감TV에 주 객원으로 등장하죠, 이 사람이. 그리고 더러운 잠이 2017년도에 그려졌을 때 여혐 논란이 없었냐. 이거는 조금만 검색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었죠.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던 더러운 잠이 나왔을 때 범진보 지정에 속하는 여성계에서 맹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비판 성명까지 냈었습니다. 이거 검색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또 2017년도 더러운 잠은 진보 진영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여성계하고 여가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줄리 벽화에서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문제가 없다. 허재원 같은 경우. 그리고 여성계 혹은 페미에서는 일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 논리 때문에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 그 낙서가 벽화에 적혀 있더라고요. 2017년도랑 2021년도랑 왜 차이가 났느냐. 2016년도 이후 페미니즘 광풍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변화가 생긴 거라고 보고, 전 줄리 벽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인권 침해로 보면 되지 이걸 갖다 여성 혐오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2017년도 작업이랑 2021년도 작업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더러운 잠 2021년도는
풍자에 가까워요. 여기는 허위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줄리 벽화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향한 야비한 일방적 공격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2017년도 더러운 잠이 논란이 됐을 때 그 같은 해 법정에선 문학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을 제가 쓰면서 이 더러운 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드로 묘사한 게 성폭력이고 여혐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누드로 치환했던 그 원화가 16세기 지오르지오네의 잠자는 비너스랑 19세기 말의 올랭피아를 이렇게 뒤섞은 거거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그 관계를 주인과 시녀로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은유에 가깝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니까 여성을 아무리 명화라 하더라도 누드에 빗대면 그 여혐이 아니냐.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의 빌 클린턴이 루이스키하고 섹스 스캔들에 연루가 됐을 때 빌 클린턴의 코를 길쭉하게 만들고 그 위에, 길쭉한 코는 그러니까 남성기죠. 그 위에 루이스키를 앉혀놓은 기념시계라거나, 뉴요커즈가 트럼프 대통령을 명화도 아니라 뚱뚱한 누드로 그린 건 이건 남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남혐이 아니라 정당한 풍자에 가깝죠. 그러니까 모든 기분 나쁜 것을 갖다가 여성 혐오 혹은 혐오라고 낙인을 찍는 순간 표현할 수 있는 오지랖이 완전히 비좁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누드이기 때문에 여성 혐오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단세포적인 주장은 작년에 한번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작가상 때 섹스도를 작품에 출연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후보 작가 중에 정윤석이라는 작가를, 정윤석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시켜라라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해가지고 좀 떠들썩했던 적이 있죠. 이런 거를 해석의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더러운 장은 표현의 영역에 있는 반면에 2021년도 줄리 벽화는 표현의 자유의 차원을 넘어서 그냥 엄격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그 벽화가 결국 그린 사람이 알아서 제발이 저려서 지웠습니다. 줄리 벽화 스타일을 보니까 진실은 저 멀리 있고 진영 논리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줄리 벽화 논쟁은 첫 번째로 상대방을 100% 저격할 수 있는 혐오라는 오염된 저격 용어, 혐오라는 단어 뒤에 숨는 순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저 멀리에 있고 진영 논리만 남는 거죠. 2021년도 줄리 벽화는 여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혐이라면 광범위한 유행어, 오남용되고 있는 유행어에 기대할 게 아니고 인권 침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혐오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진짜 잘못이 뭔지 그 잘못이 유형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도 한 전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 여론, 언론, 정치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여성 혐오 혹은 혐오라는 유행어에 감염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진짜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